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 주제는 청년 정치 지망생들에게 보내는 고언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미사여구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합당한 바른 청년들에게 고하는, 마음은 아직 청년인 60대 초중반의 장년의 바램을 편안한 마음으로 좀 전하고 싶어 방송을 켰습니다. 사실 오늘은 국힘당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진 청년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 애를 썼던 그 젊은 후보자들과 그들의 뒤를 잇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청년 정치인 얘기를 하려면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이 환호했습니다. 유럽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그 바람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찾아드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몇 개월을 지켜보면서 정작 대외투쟁을 해야 할 그는 내부 총질만 해댔고, 심지어 우리 당대표 후보들과 또 마지막 단일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쏟아놓는 그 악담에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윤리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징계로 당원권 정지를 장기간 받게 됐지만, 오죽하면 그 과정에서 제가 이준석 징계를 더 강하게 해서 퇴출시켜야 한다고까지 몇 개월을 그렇게나 제 시간을 허비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정말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준석 그 일당 중에는 제 SNS에까지 와서 온갖 악담을 해대기도 했고, 저와 직간접적인 이런 관련이 있는 친구들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자신을 밝히지 않으면서 악성 댓글을 남기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 댓글들을 대부분 거꾸로 확인을 해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제 제자들까지 그런 짓을 했더군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한심한 정치 지망생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도 최근 이런 이준석을 대신하는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른 생각하고 바른 정치관을 가진 청년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작년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이준석으로 인해 많은 훌륭한 정치 지망생들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됐습니다. 나이가 젊다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치 지망생들이 함께 피해를 입었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좋은 청년들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작년 여름에 썼던 왜 꼭 이준석이어야 합니까? 왜 꼭 이준석이어야만 합니까? 라는 제 페이스북 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썼던 날짜를 보니 작년 7월 3일에 썼더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징계 반대론자들에게 밝힙니다. 호칭이 너무 길어서 일단 먼저 그대들을 이준석 대표를 추대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간단히 이대추라고 칭하도록 합시다. 이 표현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중립자 성격의 흔한 약칭이라고 여기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글에 대해서 오해 말고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왜 꼭 이준석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왜 꼭 이준석이어야 합니까? 이대추,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준석을 지키려고 그렇게나 아등바등 하는 것입니까? 청년 이대추들, 이준석 주변의 젊은 인재들인 그대들은 이준석보다 못한 존재들입니까? 왜 이준석 한 사람에게 기대어 무엇인가 자리나 역할이나 하나 얻어보려고 그렇게나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이성적이라고 믿는 30대 초중반의 우리 아들, 딸이 그러더군요. 이준석은 아니라고요. 빨리 자리를 내놓고 먼저 인간부터 되라고요. 다들 왜 저렇게나 젊은 이준석을 지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이준석보다 못해서 그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이번에 그를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젊은 세대에게 정치권 진입 기회가 봉쇄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요즘의 젊은 친구들 중에 이준석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게다가 평소 생활에도 더 모범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이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이준석이 40세가 넘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사람이 오로지 이준석뿐이라는 전제에서 그를 내치든지 잡아두든지 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그것은 아니죠. 60대 초반인 나에게도 노딱이니 틀딱이니 하며 몰아세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수한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우리 로스쿨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년 대변인에 선발된 그런 학생도 있고 졸업한 또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능한 친구들입니다. 난 이들이 결코 이준석의 뒤처리나 해주며 보내야 할 그런 수준의 젊은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청년 대변인으로 선발되던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들 부모님이 부러웠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훌륭한 제목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준석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이준석의 행태를 배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숨이 막힙니다. 내게까지 좋은 제자들을 뒀다며 축하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내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속마음까지 이준석의 행태를 보며 따르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의 옳고 그름을 보며 자신의 향후 행보에 시금석으로 삼고자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정도를 걸어야 하고 바른 정치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꼼수를 배우고 뒤통수나 치는 그런 짓이 정치라고 여기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최악의 교수는 최선의 정치인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교수가 정치에 진입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캠퍼스와 정치판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폴리패스를 비난하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마당발에 제 아무리 정치력을 발휘해도 그 정치 교수는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교수 출신의 순진한 정치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정치를 하면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교수들조차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능력에 부치기도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람객으로서 또 어설픈 평론자로서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정치에 관심도 갖지 말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답한 딱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 전공이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라고 말입니다. 전공의 내용도 사례도 나의 과거 경험도 모두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정치에 관심을 끊으라고 한다면 나에게 교수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게 공격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이들은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몇 해 지나지 않으면 정년이니까요. 난 정년이 지나면 내 전공과 무관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거슬리더라도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이대추들에게 말합니다. 무작정 정치판에 뛰어들지 말고 먼저 내공을 쌓으라고 말입니다. 이준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준석의 자리를 대신하라고 말입니다. 이준석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것이라는 생각도 이준석이 일단 앞을 잘 치고 나가고 있으니 그와 한 몸이 되어 당권도 차지하고 대권도 차지하던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준석과는 주종관계로 그칠 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언젠가는 극도의 허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현명하니 잘 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높아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바랍니다. 정치를 혐오하지도 무작정 비판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판은 가장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을 찾으며 정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오래전에도 언급했던 말입니다만 젊은 학자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가까스로 교수 자리를 잡았을 때 보이는 모습은 대개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순수한 학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이제 박사의 교수 자리까지 얻었으니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뭔가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보자며 나서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후자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에 따라 후자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후배들에게 나이 50살이 되기 전까지는 내공, 즉 실력을 키우라고 강하게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연구에만 전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부 없이 세상에 나갔다가 수명이 짧은 그런 정치인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일찍 나섰다가 단명하고 대학에서도 정치교수로 찍혀 고된 생활을 하는 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에 전념하며 세상을 바라보면 이치가 보입니다. 하나를 물어도 다섯 열이 보입니다. 그래야만 정치판에 들어가더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했다는 이들도 이럴진데 갓 박사학위나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정치판에 뛰어든 젊은 교수나 법조인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법리 싸움에서 판판이 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김남국과 같은 실력 부족한 사람이 한 명뿐일까요? 교수도 교수 나름이고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입니다. 먼저 실력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하나만이 그대들의 멘토가 아닙니다. 그대들 스스로 멘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준석과 같은 부류, 같은 묶음으로 엮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 이대추들은 모두가 제각기 출중함을 알기에 하는 말입니다. 멀지 않아 이 나라는 여러분이 주축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3일 이준석 징계 사건을 맞아 이렇게 한 사람의 선생의 입장에서 제 고언을 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 장년, 노년들이 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청년들이 또 훌륭한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고대합니다. 이상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